어떻게 15년을 해요? 이 자리는 절대 뜨지 않을 것이다. 저희 인도 없는 동네 너무 오랜만에 봤거든요. 상권을 보통은 분석해서 예. 여기가 잘 될 것이다 이런 거를 판단해서 들어가는데 아무리. 정반대인데? 망해도 작게 망하자가 저희 꿈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펼치고 몇 년 지나서 딱 보니까 왜 이렇게 돈을 못 모았지? 막 약간 이런 생각. 가끔 이 현타가 오는 거죠. 저도 한 1년에 한 2번 정도 와요. 현타. 근데 또 잠은 또 잘 자.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2월이 되고 이제 1월에 마음먹었던 것들이 벌써 좀 흐려지기 시작하고 있나요?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도 한 달을 지속하기가 힘든데 몇 년을 꾸준히 하는 건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 꾸준함에 대해서 좀 일가견이 있으신 분을 모셨습니다. 그럼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에는 잘 등장하지 않으시는 우리 맞아요. 네, 누구신지 네.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해방촌에서 스토리즈 북앤필름이라는 독립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마이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님 거의 뭐 네. 독립출판계에서 시조세다, 아우 아닙니다. 막 조상님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 되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네. 독립출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 마이크님은 몰라도 스토리지는 맞아요.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책방을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오랫동안 기억해 주시고 그 골목에 있는 그쵸. 책방의 모습을 또 좋아해 주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 스토리지가 네. 15주년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장도 안 하고 죽지도 와. 않고 되게 오랫동안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15년을 해요?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 네. 약간 책방이 약간 놀이 같이 네, 네. 느껴지기도 하고 음.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참 오랫동안 좀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아무리 놀이라고 해도 아무리 네. 좋다고 해도 네. 저도 사실 이 요즘사가 2017년에 시작해서 이제 7년 차인데 이것도 되게 오래 했다 우리 이러면서 좀 지칠 때도 있고 한데 근데 우리보다 더 오래 한 사람 누가 있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오래 할 수 있는지 좀 물어볼까? 라고 생각을 했더니 딱 마이크님이 떠올랐거든요. 네. 그것도 어디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맞아요. 해방촌 그 자리에서 네. 물론 그 앞에 좀 스토리가 있는데 그건 또 이따가 좀 들어보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좋아하는 그 마음 하나로 네. 오래 할 수 있는지 그 좋아하는 마음 어떻게 지킬 수 있었는지 약간 그런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서. 좋습니다. 네. 근데 전 독립출판물이 일단 너무 좋았고 그 전까지 원래 책을 읽던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네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뭐 죽기 전에 읽어야 될 중고등학생이 읽어야 될 한국 소설 101 뭐 이렇게 약간 독서를 강요하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그쵸. 거기에 조금 반감도 있었고 글이 잘 어렵다라는 느낌들이 되게 많아서 책을 자연스럽게 멀리 했는데 독립출판물이라는 거 알게 되면서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책이 이렇게도 재미있고 이렇게도 읽힐 수 있는 것이 책이로구나. 그러면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나처럼 독립출판물을 처음 접하면서 책을 보는 행위가 즐거운 행위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이걸 좀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책방을 열게 되었는데 그런 저의 바람처럼 그런 피드백들이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책을 보게 됐어요 하신 분도 많았고 또 원래 책을 좋아했던 분들이 맞아. 또 다양한 독서를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진 것 같은 느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독립출판 씨는 뭔가 일반적인 그런 출판계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막 네. 독서를 많이 하고 막 인문학적인 어떤 지식을 쌓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네, 맞아요. 약간 좀 더 재밌게 뭔가 좀 더 창의적으로 뭔가를 막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 독립출판물의 그 소비자도 자기가 이런 거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결국 소비자도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약간 모여있는 어떤 네. 커뮤니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고 생산자가 맞아. 소비자가 되는 약간 그렇게 약간 좀 바라보고 있긴 하거든요.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 맞아. 네. 그래서 그 장벽이 되게 낮아지면서 음. 사실 그 스토리지가 처음 생겼을 때는 책방에 별로 없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진짜 많잖아요. 이런 작은 특별한 책방들이 굉장히 곳곳에 많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할 때만 해도 서울에 2군데, 부산에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 300불을 찍었는데 300불 팔 곳이 없는 거예요. 전 지인한테 진짜 잘 팔긴 했는데 아무리 지인한테 팔아도 또 책방에 있고 하는 수량도 초도 수량도 되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필름 카메라를 파는 원래 작은 공간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공간에서 책도 같이 팔아보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럼 뭔가 필름 카메라라는 친구도 그렇고 책이랑 같이 매개체를 연결시켜도 이질감이 너무 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게 스토리지 책방의 시작이죠. 네. 그 시작을 좀 이제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스토리지는 그냥 옛날부터 그냥 그 자리에 있었고 약간 원래야 변치 않는 약간 이런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약간 맞아요. 앞에 약간 뭔가 우여곡절이 좀 있고 맞아요. 스토리가 있었잖아요. 네. 일단 사장님이 네. 원래 어떤 거 하셨던 분인지. 저는 원래 은행 다녔는데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냥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뭐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성장해온 사람이었고, 그래서 학교도 점수 맞춰서 갔고 학과도 점수 맞춰서 갔고 회사도 정말 막 수백 군데 원서 넣었다가 된 데가 그냥 그런 곳이었던 것 뿐이었고, 그러니까 별로 생각이 없는 친구였어요. 뭘 좋아하는지 나에 대해서. 근데 회사 일을 못할 거는 아니었는데 뭔가 제가 입사한 해에 약간 서브프라임이라고 해서 미국 부동산 경기가 꺼지면서 직장 상사분들이 대거 정리가 되셨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부장님들 같은 경우에 회사에 잘못한 게 없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정리가 되는 걸 보면서 회사 생활이 누군가는 왜 안정적인 거를 그만두고 이런 일을 하세요? 지금은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는데 직장인도 사실 안정적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다. 모든 인간은 불안하다. 직장을 다니든 안 다니든 뭐 일을 하든 안 하든. 맞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뭔가 알게 된다면 직장을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확고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저의 유일한 취미는 필름 카메라를 사용해서 사진 찍는 것이었고. 그게 회사 다니면서도 계속 하셨던 거예요? 맞아요. 온라인으로 조그맣게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필름 카메라를 파는 걸 조금 스물스물 했었죠. 필름 카메라가 주는 매력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카메라 스토리지란 이름으로 네이버 카페 시작으로 사이트를 만들었고 그렇게 되다가 그때 반응이 좀 좋았다고. 그쵸? 굉장히 폐쇄적인 사이트의 구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를 보고 오는 손님과 카메라를 구입하는 분들이 어떤 경로로 저 사람들은 왔을까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저희 사이트가 직사각형인데 안에 정사각형이 막 있어요. 큐브가.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눌러야 메뉴가 있구나, 이걸 눌러야 보드가 있구나, 약간 이런 건데, 근데 그런 와중에도 일주일에 5-6대가 팔리는 거예요. 저희가 물량이 많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삶의 낙이다. 뭔가 이걸로 살 방도를 찾아야 되겠다. 약간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을 하셨던 거죠? 맞아요. 이걸로 해보고 싶다. 약간. 근데 뭔가 요즘의 상황과도 막 겹치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제 주변에서도 막 회사가 갑자기 그 정리해고를 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거든요. 지금 20대 친구들도 그냥 막 잘리고 하루아침에.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계속 꾸준하게 직장이 그렇게 안정적인 건 아니다 라는 걸 사람들이 계속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안정적이진 않지만 이왕 할 바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맞아요. 해볼까? 약간 이런 마음으로 많이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내가 뭔가 하고 싶다라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후회를 해보더라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해방촌 책방을 보는 월요일이었는데 제작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저쪽에 있는 햄버거 집에 갔단 말이에요. 수제버거 집에. 평일 낮이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 그때 순간 다들 연차인가? 막 이랬는데 근데 이미 다양한 삶의 형태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저는
직장 다니면 그땐 또 9 to 6가 아니어서 해가 뜨기 한참 전에 출근해서 해가 지고 한참 뒤에 퇴근하는 저를 보면서 나의 삶의 과정 옳은 것일까?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것일까라는 의심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 틈조차가. 근데 그만두고 나니까 너무 많은 많죠.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예. 낮에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일까? 도대체 다 밖에 돌아다니고 있고 다들 밥벌이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나. 다들 저희 책방 보면서도 걱정할 거예요. 사실 저기는 뭐 먹고 사나 약간 이런 생각들. 예. 근데 꿋꿋이 지금까지 계신데 예. 사실 다들 이제 스토리즈 하면은 해방촌에부터 시작했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처음에 아까 그 카메라 온라인 샵을 시작해서 맞아요. 이 지금 저희가 있는 이 동네 예. 친구로에서 예. 작은 공간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양재동에 19층에 오피스텔을 구했어요. 아 맞다, 그게 먼저구나.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제가 할 수 있는 왜냐면 필름 카메라를 직접 보고 구입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늘어났어요. 그 사이에 요즘 생각하면 1-2년 약간 사이? 쇼룸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정말 뭐 아무것도 없는. 근데 진짜 주말에 한 2-3번씩 꼭 오셨어요. 그래서 판매가 됐었고 그 후에 조금 더 지상으로 내려가고 싶다. 근데 그때 마침 공간을 같이 쓰려고 했던 친구가 네. 있었는데 그 친구가 노원에 살고 있었고 전 아래쪽에 살고 있었는데 그 친구와 저의 중간 지점으로 그 친구가 좀 부동산 알아봤고 그 공간이 저희 한옥마을 옆에 예장동이었던 것이죠. 네. 네. 저도 가봤었잖아요. 그때 만났죠. 무려 10년 전쯤인 것 같은데. 10년 넘었어요 벌써. 저랑 지금 백구님이랑 맞아요. 같이 맞아요. 그때도 사진이 저희도 취미여가지고 맞아. 그냥 여기 동네에 카메라 파는 데가 있대 해가지고 저도 이제 찾아서 간 거였거든요. 대화를 나누는 게 되게 즐거웠던 일이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래된 손님들은 그래도 대부분 많이 기억하지만 근데 유독 오랫동안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건 두 분이거든요. 아 저희요? 네. 그래서 와. 뭔가 항상 활동하는 거 보면서도 잘하고 있구나,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약간 이런 것들 항상 보고 있었죠. 맞아요. 네. 저희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네, 우리 그때 갔었는데 사진 찍은 것도 막 현상에서 보내주시고 막 맞아요, 이랬던 맞아요, 거 맞아요. 계속 기억이 나거든요. 되게 오래된 인연이죠. 그러니까 그 시작 시기를 알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더 뭉클한 마음으로 계속 보게 되는 느낌인 거야. 네. 그 3.5평이었고 나중에 책방을 하고 나서는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보고 화요일은 이제 헬로인드북스 대표님이 봐주시고 목요일 날은 저희랑 진짜 오래 같이 일했던 만화가 나미 씨가 봐주시고 토요일은 제가 보는 방식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그 멤버군요. 그쵸. 둘 다 하는 일이 없어서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왜냐면 그땐 정말 기껏해도 하루에 손님이 한 분이 오실까 말까 한 그런 짐이었었기 때문에 그럼 그때까지도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셨던 거예요? 한 번 그만뒀었어요. 카메라만 팔려고 그만뒀었다가 제가 온라인으로 그때 이제 넘어가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던가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결제 대금이 너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너무 길었어요, 텀이. 그래서 카메라가 팔리면 그 금액으로 다른 카메라를 매입해서 다시 소개하고 판매하고 테스트하고 또 판매해야 되는 그런 시기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길어지니까 아무리 호프집에서 판매하는 3,500원짜리 콩나물 국밥으로 때워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1년 동안 그럼 다시 직장 생활을 해보자. 그때 이제 카메라와 책방에 같이 모습을 변모했고 직장 생활을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 그만두고는 제가 유럽 여행 갔다 왔었고 한 1년 정도는 그만뒀다가 다시 재취업해서 1년 정도 다니고 해방촌으로 이전할 때 모든 거를 그만두고 온전히 집중했었죠. 네. 그럼 해방촌으로 갈 때가 진짜 전업이 완전 된 거죠. 전업이 된 거네요. 맞아요. 진짜 해방을 한 거네. 맞아요, 완전. 근데 뭐로 해방했을까요? 직장 생활로부터. 직장 생활로부터 맞아요. 진짜 나는 이제부터 정말 시작한다 하는 게 지금의 자리. 해방촌 여기서도 자리 잡은 지 이제 10년 됐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2013년 12월 달에 저희가 계약을 하고 2014년 1월 달에 저희가 가오픈 시작하면서 이전을 했으니까 딱 10년이 됐죠. 네, 그 자리가. 왜 근데 해방촌으로 가신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고 1층 자리를
또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지상으로. 좀 더 땅이랑 가까운 데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버짓은 생각보다 좀 적었어요. 왜냐하면 좀 여러 가지로 제가 쓴 건 아니었고 뭐 집에서 좀 필요하시다거나 뭐 다른 걸로 좀 쓰이다 보니까 직장 생활했지만 제 수중에 있는 돈은 한계가 있었고, 그럼 그 금액으로 어디 1층에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막 당시 이제 이화동이나 그 원서동 원남동 있어요. 그 서울대병원 옆에. 되게 예쁘잖아요. 네. 고즈넉하고 맞아. 한옥 옆에 있고. 근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비싼 거예요. 그때도 비쌌구나.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고 계속 두루두루 살펴보다가 어떻게 알게 된 곳이 그 자리였고, 해방촌 오거리라는 곳이 남산 중턱이고 그 녹사평 쪽 경리단길이랑 이어지는 곳이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곳인데, 맞아. 그것도 초입에 대여섯 개 가게가 있었고, 맞아. 그걸 해방촌으로 불렸어요. 그러다가 저희는 그 반대편 후암동 내려가는 길에 그래서 쌌어요. 한참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마을 버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굽이굽이 올라가서 아무 개념이 없었고 보증금과 월세만 봤어요. 너무 저렴한 거예요. 그냥 그것만 보고 계약을 했어요. 내가 이 월세는 내가 낼 수 있을 것이다. 못해도. 그리고 이자리는 절대 뜨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때 경리단 상권이 이미 계속 무너진 그렇게. 상태였는데, 네네. 경리단은 인도도 있고 경사도 없잖아. 저희보다 훨씬 덜하잖아요. 근데 상권이 안 좋으면 해방촌은 절대 뜰 일이 없다. 저희 인도 없는 동네를 너무 오랜만에 봤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는 절대 뜨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0년을 장사할 수 있을 것 같다. 뭘 해도. 그래서 처음부터 그걸 생각하셨네요. 그럼 왜냐면 오래 할 거를? 망해도 작게 망하자가 저희 꿈이기 때문에 크게 망하면 힘들잖아요. 아니, 너무 듣는데 너무 재밌는 게 그 상권을 보통은 분석해서 여기가 잘 될 것이다, 이런 거를 판단해서 들어가는데 정반대인데? 아무 개념이 없었어요. 여긴 안 뜰 거니까 내가 조용히 있을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들어간 거잖아요. 이건 내가 버틸 수 있을 거야. 약간. 그래서 그러고 나서 알았어요. 저기에 무슨 햄버거 집이 있구나. 저기에 뭐 외국인들이 가는 펍이 있구나. 근데 저희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동네고,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쌀 수밖에 없었고 아무도 탐내하지 않는 자리였고, 뭘 해도 애매한 자리. 그래서 막 다들 그랬거든요. 뭘 해도 망할 자리 약간. 그래서 제작자분들, 친구, 가족 모두 다 마이크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무슨 생각으로 이 자리를 계약한 거야 약간. 근데 생각이 있었네. 그래도 오래 할 생각. 그 생각 하나야.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그러네요. 같다. 네. 근데 정말 그 사이에 해방촌이라는 동네도 많이 바뀌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인 어르신의 배려로 너무 감사하게 잘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도. 네. 그리고 손님들이 그 정서들을 되게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책방에 흘러나오는 음악이라던가 향이라던가. 그래서 공간을 약간 향유한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책방이라는 게 책을 사고 가는 공간일 수도 있지만, 공간에서 약간 머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걸 약간 저희 책방에서 잘 즐겨주셨고, 그게 뭔가 타고 많은 분들께 좀 전달된 게 아니었을까? 맞아. 네. 그 후부터 동네 골목골목에 스토리지 같은 그런 느낌의 책방이 진짜 하나 둘씩 계속 생겼어요. 여기에 책방이 있다고? 라는 느낌의 다 이면도로 그런 곳에 이제 보고 용기를 얻은 거지. 저기서 하는데 우리 동네 이런데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다들 생겼던 것 같아. 안 돼 보이는데 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스토리지의 시작을 듣고 있는데, 근데 또 뭐 쉽진 않잖아요. 먹고 사는 일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좀 들어볼 텐데, 들어보기 전에 오늘 좀 중요한 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죠? 지금 이렇게 드시고 있는 이 음료수 너무 맛있네요. 죄송해요. 너무 맛있네요. 맛있죠. 이거는 오늘 광고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 자리에 음. 좀 광고를 받아볼까 너무 좋죠. 해가지고 예시처럼 좀 이렇게 광고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보여드리려고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네, 아 이게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거군요. 네, 광고가 아니니까. 그러네요. 근데 광고면은 이 스티커가 없이 없어지는 거죠. 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사가 지속 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저희 채널이 그렇게 조회수가 막 많이 막 빵빵 터지는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도 유튜브 수익으로는 전혀 유의미한 수익이 난 적이 없습니다. 다들 이제 그래도 뭐 7만 됐고 하면은 좀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고요. 다른 외주 협업이나 이런 걸로 이제 먹고 살아왔는데 약간 또 지속 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팟캐스트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팟캐스트 라디오 어떤 광고 형식처럼 PPL처럼 PPL을 한다거나 중간 광고를 한다거나 너무 좋죠. 그래서 뭔가 인터뷰에 어떤 좀 영향을 미치지 않고 광고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많은 업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메일링하는 서비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약간 이 채널과 합이 맞는? 결이 맞는? 네. 좀 저희 요즘사가 말해온 메시지에 좀 공감을 하시고 좀 함께 저희랑 시너지를 내고 싶으신 그런 브랜드 관계자가 지금 듣고 계시다면 너무 시너지 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가고 있을 거예요. 여기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해보려고 처음이에요. 이렇게 뭔가 광고를 받는다는 거를 영상에서 직접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일을 지속하려면 금전적인 거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금전, 많은 금전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면 솔직히 좀 많은 분명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실 테니까 연락 바랍니다. 음. 광고 절찬 모집 중. 네, 감사합니다. 모집 중.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저희도 이렇게 어렵긴 한데 책방을 사실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책방 그래 너무 공간 좋고 너무 예쁘고 나도 이런 데서 뭐 한량처럼 해보고 싶고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실제는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 네, 그렇죠. 책방의 하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좀 어떠신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희 책방은 독립 출판물이 주로 다루고 있어요. 맞아요. 이제 독립 출판물이 이제 개인이 만든 창작물인데 그 창작물이 한 권이 한 개의 출판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판매가 될 때마다 판매 부스를 다 적어놓고 그걸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트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물론 청소를 기본적으로 하고 책방 청소를 하고 그 회계 업무들을 처리하고 그다음 손님을 맞이하고 온라인 판매 그다음에 작가님들이 저희한테 메일을 보내주시거든요. 이런 책 만들었는데 입고 가능한지. 그럼 그거에 대한 회신 그리고 잘 팔리는지 잘 파는 책들은 또 빨리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재입고 요청 다시 드리고 그다음에 또 정산하고 그리고 저희 또 워크숍도 하고 있어서 워크숍이라던가 이런 것도 기획해서 또 올려야 되고 알려야 되고 가지가지한 책방이어서 저희 또 출판도 하고 있어서 출판 관련된 일도 하고 하다 보면 직접 책도 내시는 네, 저희 책방의 운영 시간은 해방촌점은 2시부터 7시지만 실제로는 그 앞뒤로 붙여져 있는 시간도 다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해방촌에 처음에 옮겼을 때 그때 정말 손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알고도 오시고 모르고 오시는데 모르고 오시는 분들은 아 좋으시겠어요. 뭐 좋아하는 음악도 들으시고 읽고 싶은 책도 읽으시고 약간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희 막 인근에 매물이 많은 부동산 실장님이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니 공무원보다 짧게 근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사장님들은 모르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있죠. 책방이어서 재고 관리랑 회계 처리랑 뭔가 정산이 제일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거 하나하나 다 다르니까. 그리고 책방에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계속 보내면 되는데 잔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방의 유지 비용으로 계속 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맞추고 하다 보면 여러모로 좀 어려움들이 있죠. 네. 맞아요. 막 종종 저도 이제 마이크님 포함해서 책방 사장님들 인스타그램 이렇게 팔로우하고 있다 보면은 가끔씩 약간 그 호소문 같은 게 막 올라와요. 예, 맞아요. 맞아요. 막 약간 네. 진상 손님들도 있다. 네, 어려운 분들도 있죠. 뭔가 네. 천사 같은 분들만 올 것 같은데 또 그렇지는 않나 봐요. 아무래도 그 우리가 음료를 파는 곳이나 식사류를 파는 곳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저 사람이 사 먹을 거다. 사 그쵸, 마실 그쵸. 거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데 맞아요. 책방은 사실 손님이 많다라고 해서 매출이 비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막 토요일날 문을 열어놨는데 뭐 손님이 진짜 한 수백 명은 들어온 것 같아요. 진짜로 뭔가 과장 안 하고 왜냐면 물밀듯이 들어왔다고 물밀듯이 나가시니까. 근데 매출이 막 2만 원이래요. 근데 책방 매출이 네. 책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30%란 말이에요. 그럼 6천 원을 번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내가 전에 있었는데 히터를 킬 자격이 있었을까? 내가 적자지. 내려오는 길에 커피를 사 마시고 왔는데 내가 이걸 마실 자격이 있을까? 혼자 스스로 자책하게 되고. 근데 그게 손님들이 뭐 안 사고 가실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너무 물리적으로 많아지면 공간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로도가 맞아요, 굉장히 그럴 것 높아요. 같아요. 힘들고 그리고 저희는 사진을 찍어도 돼요. 근데 사진을 찍기 위한 공간을 만든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와서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책을 보고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가는 곳이 책방이지 사실 책을 보기 위한 거면 사실 도서관을 가야 돼요. 그쵸. 네. 근데 만약에 손님들이 책을 다 읽고 가면 그 누구한테도 도움이 없어요. 맞아. 작가님한테 도움이 없고 책방한테도 도움이 없고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책을 보는 행위는 너무 감사한데 여러모로 편집샵이든 책방이든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아무리 손님이 많아도 매출이 없으면. 이상하게 네. 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되게 그 박한 것 같아. 약간.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똑같은 가격에 뭐 물건을 판다. 맞아요. 예를 들어 에코백을 팔아도 맞아요. 그거는 사시는데 맞아요. 만 원, 같은 만 원이면 근데 책이면은 더 고민을 해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 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그 공수와 그리고 그 안에 되게 많은 생각들이 담겨 있고 맞아요. 사실 그 책 한 권으로 내 삶이 바뀔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가치보다는 약간 실용도를 많이 따지다 보니까 약간 그게 되게 엄격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독 더 그런 것 같아요. 어. 뭐랄까 우리가 햄버거 집에서 세트 먹으면 12,300원 이런단 말이에요. 솔직히 맞아, 쿠폰 안 맞아. 쓰면 뭐. 근데 12,300원짜리 책을 보고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하는 어. 경우들 되게 많거든요. 맞아. 근데 물론 지금 인쇄비가 또 올라서 책값들이 숫자적으로 더 오르고 있지만 전 여전히 저렴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들에 비하면. 맞아, 맞아. 근데 뭔가 전 책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방 수업할 때도 그렇고 독립출판물 수업할 때도 그런데 책에 대한 유연한 사고를 좀 부탁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책은 책다워야 돼. 과연 그 책다운 책은 뭘까? 라는 그러니까. 것도 생각해 맞아, 보시면 맞아, 맞아.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에 어느 페어 가면 어떤 작가님이 한 장의 종이도 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것도 책일 수 있는 거예요. 꼭 책이 배우는 게 있어야 되고 뭔가 깨닫는 게 있어야 되는 게 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거 볼 때 웃다가 끌다고 너무 재밌다, 너무 재미없다, 그럼 안 보잖아요. 책도 마찬가지로 샀는데 재미없어. 그럼 덮어버리고 그냥 책꽂이 꽂아버려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놀이거리처럼 책이란 맞아. 물성 자체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냥 놀이거리로 그냥 소비하게 되는. 근데 평생 남아있어. 내가 버리지 않는 이상. 그쵸. 근데 전 그게 책의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책꽂이에 꽂아놓은 책에 대한 죄책감을 안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 내가 책을 안 읽을 때까지 읽었는데. 저 책을 읽을 때까지 다음 책을 못 읽는다 약간 그런 게 아니라 했다가 한 1, 2년 지났다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때도 내가 안 맞네? 하면 맞아, 다시 맞아. 꽂아뒀다가 어디 내놓지 않는 이상은 그 친구는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소비도 맞아. 자연스럽게 좀 하지 않을까? 약간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점이랑은 또 다르게 맞아요. 그 독립 서점에 가면은 더 약간 그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 감성이. 그러니까 책들도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맞아요. 다 그 네. 판형도 다 다르고 페이지 맞아요. 수나 막 종이나 뭐 이렇게 쓰는 방식이나
막 디자인이나 이런 게 막 독특하고 음, 재밌게 약간 맞아요. 그런 다양한 실험들의 집합체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완전 진짜 영감의 창고인 거죠. 그런 거 하나하나 보는 것 자체가 뭐 그 내용에 있어서 내가 뭘 얻는다기보다는 아 이렇게도 할 수 있네라는 사고 전환도 할 수 있는 거고. 진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무슨 대형 출판사 디자이너 분들도 오셨다 가셔서 뭐 어떤 걸 참고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뭔가 되게 좋은 표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맞아요, 기성출판과 맞아요. 독립출판은 다르지만 맞아요. 같이 나갈 수 있는 맞아요.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예 좀 약간 고정관념 같은 걸 깰 수 있는 그렇게 따지면 그 돈을 줄 만큼 가치가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인 이제 책에 대한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고 그냥 이런 것도 있네 하고 이제 구경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래도 감사해요. 많이 와주시고 또 많이 사주시는 분들 진짜 또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쵸. 계속 버틸 수 있는 맞아요. 원동력이 되는 거죠. 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막 사람들이 그런 말 한창 했었잖아요. 그 스토리지가 약간 막 지점도 막 여러 개 내고 막 큰 부페어도 막 주최를 막 하고 막 이러니까 막 이 업계에 막 되게 큰 손이다. 독립출판계에 큰 손이 됐구나. 아, 막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큰 손이 됐구나. 막 이러면서 막 예전에 엄청 큰 강남의 건물에도 막 들어가시고 막 그러니까 와, 막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있어요. 저도 봤을 때도 약간 막 사업을 확장을 할 만큼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 죄송해요. 그랬는데 네네네. 그래도 지점을 그래도 여러 개 내긴 하셨었잖아요. 지금도 맞아요. 이제 다른 지점이 있잖아요. 그거는 또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뭔가 사고의 수습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애초에 분점이 생긴 거는 성산동이었었어요. 성산동 마포구 성산동에 뭐 초판서점이라는 서브 브랜드로 시작을 했었는데 공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저희한테 분점에 대한 제안을 했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무산이 됐어요. 근데 제가 분점에 대한 것도 되게 크게 결심을 한 것이었고 내가 분점을 차린다라면 어떤 느낌으로 책방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다 잡았는데 기획이 돼 있었는데 네,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하면 좋겠다. 그 전까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타의에 의해서 내가 생각한 게 무너지니까 오기가 생겼어요. 그 사람한테 뭔가 좀 보여주고 싶다. 그 사람이 안 보겠지만 그래서 마침 성산동에 작업실을 알아보고 있는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가 형 나 부동산 보러 가는데 같이 보러 갈래? 보러나 같이 가자 했는데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 혼자 쓰기엔 좀 부담스럽고 그러면 반은 책방 영역, 반은 디자인 스튜디오 해가지고 성산동의 초판서점을 2017년에 문을 열었죠. 그래서 한 1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몸이 아팠고 그때는 그 사이에 저희가 온라인 주문이 꽤 많이 늘어났었고 화장실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나미 씨라는 친구가 화장실 쓰기에 너무 안 좋아서 안에 실내에 좀 깨끗한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부에 그 약간 재고를 효과적으로 넣을 수 있는 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구성해서 포함점으로 성산동에서 이전을 하게 됐고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이제 LG U 플러스에서 뭔가 제안이 들어왔고 그게 너무 좋은 조건이었었어요. 꾸준히 하니까 그때가 몇 년 차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래도 10년이 넘어가네. 네, 뭔가 그렇게 돼버렸죠. 한 10년 하니까 그래도 대기업에서 그런 제안이 오고. 그 마침 근데 거기 담당하셨던 책임님이 해방촌에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책방을 유심히 보셨대요. 전 되게 의심했어요. 그 명함을 보고 왜 우리한테 연락이 왔지? 그리고 왜냐면 또 좋은 책방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너무 좋은 조건이어서 당시에는 너무 좋은 조건이어서 이게 사기인가? 같이 일했던 나미 씨가 마이크 이거 사기 아니야? 그래서 근데 사기를 누군가한테 치려면 뜯어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저희한테 뜯어먹을 게 없는데 왜 그건 진짜인 것 같아. 해가지고 하여튼 진짜 U 플러스였고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들어간 이유는
영업시간이 11시부터 9시까지였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독립출판물이라는 걸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맞아, 저희 맞아. 막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초에 책방을 하게 된 게 이런 출판물이 세상에 있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접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책방의 취지였기 맞아. 때문에 강남역이라는 발판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멋있다고 느꼈던 건 뭐냐면 강남역 하면은 교보문고가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다 약속 장소도 교보문고를 많이 잡고 맞아요. 완전 엄청 그 크고. 네. 대형 출판의 어떤 상징 같은 맞아요. 그런 곳인데 거기에 떡하니 독립출판 서점이 딱 생기니까 맞아요. 너무 멋있는 거야 그게. 네. 겉으로만 그래서 들어갔는데 근데 생각보다 저희의 결과 그 일상 비일상의 틈의 결은 조금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호간에 저희 딱 2년 네네. 한 3개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오고 이제 저희 해방촌 인근에 로터리점이라는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됐죠. 네. 그 강남점이 로터리로 옮기게 되신 거군요. 맞아요. 네. 지금 이렇게 압축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 과정들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 게 그 네. 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책 양이 엄청나잖아요. 저희 지금 작업실 정리하고 있어가지고 네. 작업실에도 책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뭐 많으실 것 서점에 같아요. 비할 바는 아니지만 많이 있어서 네. 그런 거를 매일매일 정리를 하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막 이렇게 계속 들고 나르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뭐 이거 내가 보던 책이니까 뭐 버릴 건 버리고 뭐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니까 그나마 이제 막 괜찮은데 거기는 이제 판매하는 책들을 막 애지중지 싸가지고 맞아요. 막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재고도 막 섞이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도 되게 진짜 신경 쓰고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책은 또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책이 손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막았던 것 같아요. 손상되지 않게. 네, 왜냐하면 상품이니까. 그러니까. 손님들이 책을 구입을 해주셔야 되는 책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사 비용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제가 스쿠터가 있어요. 스쿠터로 계속 이동 조금 스쿠터로요? 미묘하지만 네? 계속 백팩에 그래서 네? 약간 계속 왔다 갔다도 하고 얼마나 네. 걸려요? 이 책장 하나를 만약에 스쿠터로 옮기면은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근데 저는 상상도 못했어 스쿠터로 그게- 이삿짐을. 근데 진짜 그게 저는 조금 뭔가 도움이 될 줄 알았어요. 티도 안 나요. 그러니까 티도 안 나지. 뭐 가방에 몇 번이나 들어가. 네, 근데 마음이 급하고 로터리즘도 빨리 저는 가오픈이라는 걸 빨리 하거든요. 그 이유는 월세가 계속 나가니까. 맞아. 네, 월세를 내려면 뭔가 빨리 오픈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강남점과 로터리점도 그 중간에 한두 달 정도 접점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영업을 같이 병행시키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런 건요? 잘 안 되면 사실 아예 뭐 진짜 폐점하거나 한 개만 집중할 수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지점을 유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해방촌점은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다 보니까 되게 오래된 독립출판 제작자분들 되게 지금 친구처럼 완전 지내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그 해방촌점은 좀 정리해도 되지 않아? 뭐 주변에 로터리점이 있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상징적인 웬만하면 버텨보자, 견뎌보자 라는 생각? 그래서 사실 부여잡고 있는 게 있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확장성을 갖고 있어서 확장한 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가 되면 점포 하나로 그냥 잘 운영해 나가야 되겠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책방에서 이제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다 직접 하셨는데 이제 최근에는 또 뭐 스태프들도 계속 그래도 있고 계속 맞아요. 네. 월급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 책만 팔아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또 뭐 어떤 거 하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 어떤 뭐 도서관이든 네. 아니면 어떤 재단이든 이런 데서 뭐 책 만들기 수업이라던가 아니면은 강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부탁이 오면 예전에는 하고 싶은 것만 했어요. 저 혼자랑 있을 뭐 남희 씨 때. 같이 할 때는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하면 즐거울 거 근데 물론 지금 해도 즐거운 것들만 주로 하긴 해요. 네네. 근데 지금은 들어오는 거 다 해요. 어디든 다 가요. 알바 뛰러 가는 사장님. 어디든 다 가요. 어디든 다 가고 쓸데없는 거 진짜 많이 하거든요. 뭐 스몰 포켓도 맞아. 팟캐스트도 16년부터 했지만 진짜 오래 저희 했잖아요. 광고 한 번 들어왔어요. 16년부터 지금 몇 년이야. 8, 9년? 네, 저희가 130 몇 회, 140회까지 됐나? 근데 뭐 쉬엄쉬엄 하니까 저희는. 근데 솔직히 그것도 그런 방송이 하나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즘사도 네. 너무나도 감사한 게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들, 그렇게 되면서 다른 세계를 보게 되는 것들, 전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스몰 포켓도 저희는 그냥 그땐 팟빵과 아이폰에 애플. 있는 그 팟캐스트 네. 거길 통해서만 나가는데 그걸 이제 듣고 독립출판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 그런 목소리가 조금이나마 나가게 시작하는 바람으로 시작한 것이었고, 독립출판 페어도 사실 저희는 그걸 통해서 돈을 번 적 없거든요. 근데 엄청 규모가 크고 네. 막 하니까 와 떼돈 벌었겠다 막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19년에 저희가 한남동 디미전에서 끝나고 그러니까.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를요? 그래서 아니 페어로 돈을 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감이 없고 저희는 상가비 받은 거 갖다가 다 막 테이블 만들고 이랬거든요. 맞아. 실제로 남긴 건 없지만 이런 페어를 만듦으로써 독립출판 제작자들은 판매의 즐거움, 판매의 조금의 수익들, 그리고 관람객분들은 다양한 독립출판물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거. 그게 제가 사실은 계속 하고 싶은 이유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계속 하려면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요. 예, 책 어디 수업도 가고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에서 무슨 네네네. 회의에 와달라 하면은 이제 그런 데도 가고 자문비 막 이런 것도 뭐 그런 주고 거. 하니까. 근데 그거는 정기적이진 않지만 맞아요. 열심히 하고 또 자체적인 출판. 네네네. 그게 처음에 저희가 제 사진집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그거에 대한 이익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시중에 팔고 있는 책이 한 20 몇 종 되거든요. 진짜 많다. 그러니까 한 달에 정말 책방 운영 수입에 되게 감사할 정도예요. 네, 진짜 그 정기적으로. 책방보다는 그래도 출판이 낫네요. 훨씬 약간. 나은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아마 저희가 책방에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브랜딩이 그게 되어 있어서 될 수 있었지 그런 것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책방과 그리고 저희가 책방 내에서 하고 있는 수업들 네네. 그리고 자체 출판한 책의 수입들 그리고 제가 외부에서 만들어 오는 수익들을 기반으로 책방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네. 그 생태계를 만드는데 네.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유, 아닙니다. 뭔가 되게 진짜 즐겁자고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네. 야, 그런 마음은 안 먹어보셨어요? 그래도 한몫 잡아보자 우리. 약간 여기서 좀 어떤 한몫을 되게 똑똑한 친구들은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와 되게 잘한다. 근데 전 그런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않아. 은행 다녔다고 해서 그러니까 주식 잘하는 맞아. 거 아니에요? 은행 다녔잖아. 아무것도 몰라요. 전 적금 예금. 아니 숫자에 그렇게 밝을 것 같은 직업을 숫자는 가졌는데 계산기가 하면 되죠. 계산기가 있는데. 네. 그래서 근데 그런 머리가 있었으면 좋긴 하겠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해방촌점이 다시 한번 월세 계약을 하게 됐고 네. 그렇게 되면서 제가 좀 더 느끼는 건 좀 돈을 벌고 싶다. 그러니까 좀 네. 벌어야 돼. 왜냐면 시골이나 이런 데라도 진짜 뭐 어떤 진짜 주택이라도 하나 네네네. 저렴한 거를 해서라도 내 거에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사실 좀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네. 막 뭘 많이 벌겠다가 아니라 내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펼치고 막 이런 게 집중을 하다가 이제 몇 년 지나서 딱 보니까 약간 원래 그런 걸 바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맞아요. 나한테 남는 게 너무 없네. 진짜 맞아요. 자산이라는 게 없네. 저희도 요즘에 이사를 준비하면서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돈을 못 모았지? 막 약간 이런 생각을. 못 모은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생활을 하려면 할 수가 없는 수준이었던 거지. 왜 이렇게 못 모았지? 그럼 뭐 한다고 이렇게 막 워커홀릭으로 일했지? 물론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만은 아니라서 하지만 약간 그 가끔 현타가 오는 거죠. 그쵸? 저도 한 1년에 한 2번 정도 와요. 현타. 근데 또 잠은 또 잘 자. 그러다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래도 회사 다닐 때보다는 이런 삶이 선택한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굉장히 행복해하는 스타일이에요. 저의 삶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마 사장님 도대체 언제 쉬어요?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이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춰져 있고 잠 언제 주무세요? 잠 저거 진짜 잘 자거든요. 불면증은 없다. 불면증은 없어요. 웬만한 이상 아니면. 네, 근데 수업 때도 종종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잠이 이제 들 때 내일 내가 눈을 다시 못 뜨더라도 내 삶은 그래도 괜찮았다. 약간 이런 느낌? 매일매일. 그런 생각을 해요. 문득. 뭐 그런 생각. 그래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나의 삶을 살았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 거는 그래도 많이 해봤다. 원 없이 했다. 그래서 다시 눈 못 떠도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의 삶이면 약간 이런 거? 빚만 있지만 빚은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게 제일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그러니까 오래 하는 뭐 기업들, 오래 하는 브랜드들 있지만 다들 보면은 그래도 그거를 계속 규모를 확장을 하거나 뭐 대박이 한번 났거나 아니면 아예 방향을 뭐 한번 틀었거나 맞아요.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가는데 스토리지 보면은 딱히 뭐 그렇게까지 대박이 난 적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렇게까지 확장을 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근데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계속 해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엄청 계속 얘기했던 그런 충분한 보상이 없는데도 계속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아닙니다. 번아웃은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없었던 것 같고. 진짜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그러니까 뭐랄까 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를 하면은 상처받는 건 저이기 때문에. 진짜요? 그래서 뭐 수업을 하더라도 모집을 했는데 한 분이에요. 제 수업이면 저 한 분이어도 하거든요. 두 분이어도 해요. 폐강이어도 그 다음 달 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근데 계속 한다라는 건 뭐냐면 독립책방 수업이다. 근데 이번 달에 한 명이었어. 그래서 한 분이랑 되게 잘 대화를 하고 그분이 가시고 다음 달 일정을 잡을 때 일단 잡아요. 근데 그거를 잡는 이유는 어떤 분들은 스토리지에서 책방 수업을 하는데 이번 달은 내가 시간이 안 맞는데 다음에 하면 다음에 들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다음에 없애버려. 내가 힘들어서 그러면 한 명밖에 안 하는데 내가 뭘 하겠어. 이래버리면 그 생각했던 분들이 한두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한테 가능성 자체를 닫아버리게 되는 거다 보니까 반응이 있던 반응이 없던 그냥 꾸준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유일한 장점? 진짜.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책도 우리가 소식 올리면 신간 소식 올리면 사실 2, 3년 전, 1, 2년 전만 해도 그 책에 대한 피드백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피드백이라는 건 결국에 좋아요의 숫자겠죠? 근데 그게 어느 시점부터 100 아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책방의 소식을 어떤 책들이 입고가 되는지를 알리는 게 SNS의 가장 큰 목적인데 왜 책을 이렇게 없지?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종종 손님들이 그 피드를 보여주시거든요. 이 책 어디 있어요? 이 책 사러 왔어요. 그거 보고 오시네. 아니면 그 피드를 올리고 온라인 주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위가 모든 게 무의미한 건 없구나. 뭔가가 의미가 있는 거를 하곤 있구나. 한두 명이 보더라도. 그래서 그래 뭐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하자라는 게 저의 약간 방향성이죠. 네, 그래서 손님이 있는 날도 있고 손님이 없는 날도 있고 물론 일희일비는 하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계속 굳은 살은 배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9년에 어떤 행사를 주최했다가 네네. 물론 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후암동에서 무슨 이런 팝업 같은 걸 하는 거였는데
그때 정말 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음. 그때 제가 이 생각이 더 강해졌던 것 같아요. 원래도 그런 성향이지만 진짜요? 보통 안 오면 아 이젠 진짜 아니구나. 이럴 수 있잖아. 이제 포기해야지.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진짜 더 기대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오프라인에서만 사람들이 책방에 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들을 팔았어요. 그리고 되게 진짜 유명한 분들의 작품들을. 근데 저희 스태프들이 다 샀거든요. 뭐야 그게? 그래서 그거를 경험하는 순간 그래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 로터리전에서 뭘 하는데 그때부터 정말 손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와주시고 오히려 그런 마음을 진짜 먹으니까? 많이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오히려 그런 때는 감사함이 더 커지는 느낌들. 음. 그래서 물론 뭐 어떤 거를 할 때 아무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바심을 갖지 않고 고래요. 그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마이크님은 진짜 모든 것을 할 때의 기준이 오래 할 수 있는 거, 지속하는 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먹어지고 예를 들어서 팟캐스트도 하시는 것도 저도 이제 녹음하러 간 적 있지만 너무 민망해. 아이폰 하나 들고 맞아. 아이폰 컵에 꽂아가지고 맞아. 사실 녹음하시잖아요. 저희는 지금 카메라가 세대고 이거에 막 난리가 났는데 성공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래서 8년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 그 가게를 거기에 차린 것도 처음부터 나 여기 있으면 10년 할 수 있겠다. 진짜 10년 하셨고 그게 처음부터 그 방향성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진짜 아무 기대 없으면 한두 분이라도 오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더 감사가 커지는구나. 근데 여긴 10명이 올 거야 이랬는데 막 한 명 오면 실망이 하시니까. 그래서 애초에 기대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 씬에 있었으니까 약간 그 흐름도 계속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당시에는 이랬는데 뭐 책방이 많이 생기면서 뭐 이렇게 바뀌었고 요즘에는 어때요? 뭔가 그때랑 좀 뭐 책이 나오는 책들도 뭐 좀 약간 성격이 달라졌다거나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다듬어졌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뾰족한 책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내는 목소리가 있다거나 맞아. 아니면 현실을 좀 풍자까지는 아니어도 현실의 모습을 담는다던가 뭔가 청년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전에도 10년 전에도 저희가 지금 최근에 만들고 있는 책도 약간 청년들이 돈이 없다가 이슈였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이슈는 계속 있어 왔는데 사실 그런 목소리를 꺼내는 독립출판물들은 지금 거의 없어요. 오히려 텍스트로 에세이로 된 책들에 사실 매대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고 그런 목소리들이 사실 주를 이루거든요. 근데 예전에 뭐 월간 잉여라던가 맞아. 아니면은 개간 홀로도 지금도 뭐 이어지고 있지만 예전만큼은 또 많이 안 내기도 하고 뭐 록셔리라는 잡지도 있고 최근에 그거 내시지 않아요? 네, 저희가 이제 합본호를 낼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그거 있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약간 너무 이런 애가 다 있나? 약간 맞아. 그런 그때는 막 그런 이단아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오히려 뭐 신문이라던가 매체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호흡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뭔가 좀 개인의 이야기들? 그런 책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기는 하죠. 그 트렌드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물론 또 바뀌겠지만 조금 더 가볍게 쉽게 책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더 이제 내가 글을 쓰거나 하면은 이제 그 책으로 엮을 수 있는 게 이제 뭐 유튜브를 찾아봐도 다 방법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뭔가 이런 새로운 실험들 이런 건 조금 줄어들었다. 그게 오히려 유튜브로 간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록셔리가 유튜브를 했으면 정말 잘 됐을 것 같은 거예요. 대박 났을 것 같은데. 그 친구는 그 한 잡지 안에 여러 캐릭터가 있고 그 캐릭터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픽션 아래서.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닌가? 약간 그렇게 진짜 그러네요. 약간 영상 매체로 막 많이 그런 실험들이나 약간 그런 똘끼들 이런 게 넘어간 게 옮겨갔다. 아닌가? 근데 저는 여전히 책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그런 실험을 계속 누군가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마이크님의 그 최종 어떤 목적은 뭐예요? 이거를 계속 유지해서 오래 하겠다라는 거에 목적은 그냥 계속 이 생태계 안에
내가 있고 싶다? 약간 이런 그런 거예요? 것도 있죠. 뭔가 계속 뭔가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지 않을까? 저희 책방을 통해서 또 새로운 독립출판물들이 나오고 또 손님들이 만나게 되고 또 책을 만들게 되고 이 자아가 생겼어요. 스토리지라는. 맞아, 그래서 맞아. 이 친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맞아, 많이 브랜드가 생겼고 됐으니까. 네. 그리고 그게 저랑 또 결이 되게 맞거든요. 그분들과의 소통하는 것들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너무 행복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해 나가고 싶은 바람도 있죠. 네. 그럼 몇 살까지 하실 생각? 지금 몇 살인지 지금 밝혀야 이직할 수 되니까. 없기 때문에 다시 금융권으로 갈 수 없어요. 제가 지금 뭐 하겠어요. 어디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스토리지 가면은 그 조그만 방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항상 앉아 계시잖아요. 뭐 골방이죠. 앉아있는 사람이 뭐 바뀌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마이크님이 거기에 골방에 계속 앉아 계시는데 네네. 갑자기 그 얘기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된 마이크가 거기 거기 앉아 있는 게 그려지는 거야. 그래도 행복할 것 같다 그 장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손님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겠죠. 그래서 요새 잘 안 나가요. 네, 왜냐하면 저도 처음 책방 할 때는랑 지금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아로 작가님이라던가 뭐 문지아 작가님이나 뭐 현빈 작가님이 저희 해방촌장을 같이 지켜주시고 계신데 그렇게 많이 봐주시고 손님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뭔가 너무 연배가 높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야 좀 동안이야 더 괜찮아. 부담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은 근데 다른 책방들도 그러니까 저희보다 한 1, 2년 먼저 했던 책방 분들도 보시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그래서 그렇구나. 그 흐름들이 좀 맞지 않을까 우리도. 그래서 이제 뭐 로토레점은 이제 하련 작가님, 뭐 종길 작가님 이렇게 같이 또 봐주시고 그런 게 있죠. 네. 그럼 그래서 진짜 다양한 시도를 계속 하시잖아요. 또 책방을 알리기 위해서 뭐 유튜브도 몰래 하고 계시고 약간 몰래 슬쩍.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책방 계정이 상담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해드릴게요. 뭐 그것도 하시고 뉴스레터도 뭐 이 책방 뉴스레터도 있고 개인으로 맞아요.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뭔가 책방 유튜브는 뭐 본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뭐랄까 아까 공간에 대한 향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손님들이 주는 피드백 중에 뭐 음악이 사실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늘 전화가 오는 거예요. 사장님 어저께 3시 20분에 나왔던 음악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진짜 있었던 일인데. 그렇구나. 공간이라서 거기에 그 선곡이 궁금한 분들. 그러니까 공간 책을 읽으면서 음악을 듣고 향을 듣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전 책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촉감도 그렇고 음악에 대한 거를 처음에는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정리해보자라는 차원으로 유튜브 채널을 조금 올해 작년에 조금씩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작자들의 인터뷰 짧게 그리고 책방의 삶은 어떤 것이냐 약간 이런 거를 약간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러니까 취미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인 것이고 마이크 해방 일기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메일링 서비스인데 일주일에 2번 보내요.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자주 보내시는데? 힘든데 재밌어요. 저의 삶을 계속 기록하게 되고 근데 제가 꽤 길게 보내거든요. 그 양이 사진이든 글이든 뭐든 근데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30분 좀 넘는데 재미있어요. 유료잖아요. 그건 유료예요. 나머지는 무료인데 근데 유료 좀 해야 돼. 그래서 왜냐면 이게 인쇄비도 저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책 만들 때 그러니까 책방의 유지비가 너무 고정적으로 많으니까 이것저것 해서 보탬에 좀 도움이 되자. 약간 살림의 보탬이 되자. 책방 살림에.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해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수단을 벗어나서도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뉴스레터에서 이런 말 하셨다고 책방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걸 좀 보여주고 싶다. 이거 쓰셨더라고요. 제가 1월에 쓰신 거 봤거든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꾸준히 계획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이제 재계약하게 되면서 그렇죠. 깨달은 거였는데 서울 아니더라도 벗어나서라도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러면 사실 꾸준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월세 부담이 없고 어떤 운영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없다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아까 막 혜민이 여쭤보셨던 게 막 할아버지가 돼서도 그니까. 그래서 뭐 그러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월세가 막 100만 원 되면 나가야 되는데 근데 내가 닫고 싶어서 닫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너무 슬픈 거지. 예, 근데 제 건물이면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아. 내가 그만두게 되는 거니까. 내 자의에 의해서 내 건강에 의해서 닫게 되면 그렇게 되게 되는 건데 그러고는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후회는 없을 거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돈을 좀 이제 버셔야겠네요. 벌고 싶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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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 주시고 뭐 저도 너무 잘 도움 필요해요. 모르지만 유튜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근데 요즘 알려드릴 얘기 듣고 안 하는 게 낫겠다. 근데 유튜브로 돈은 못 벌어. 못 벌어. 돈은 못 벌어. 그래서- 팟캐스트도 안 돼. 아니 근데 팟캐스트는 꾸준히 하면은 좋으실 것 같고 뭐 앞으로는 그 행사들에서 좀 마진을 남기자.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맞아요. 마음가짐을. 맞아. 저희도 이제 그래서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얼마 되진 않지만 한 아이스크림 하나 값을 이제 구독을 하시면은 멤버십 전용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굉장히 저렴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따가 마이크님이 아까 그 골방에서 뭘 하시는지 골방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네네네. 좀 가져와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네네. 그거는 이제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네. 들을 수 있다. 네, 보실 수 있다.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대화는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스토리지도 계속 응원해주시고 네. 스토리지 부겐필름도 많이 들러주시고 책도 많이 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사의 콘텐츠는 이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팟빵, 스포티파이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해주세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